안녕. 여기 장소가 바뀌었는데 제가 좀 예쁘게 나오나요? 그럼요. 아, 예쁘게 나오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할 건데요. 두피 및 모발 관리하고, 두피 및 모발 관리가 이렇게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어 컬러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헤어책이 막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문이 났나 봐. 그래서 헤어책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 파트가 정해져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파트를 선정해서 꼭 수업을 같이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네. 거기에 보면 가가가 더 혼나는 일도 많거든요. 네. 혼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뷰티스업에 들어가시면 보유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에 실려 있는 문제 외에도 지금 문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뷰티스업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출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력 받는 거는 어떻게 하죠? 페이지에 보면 등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때 문제를 출력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같이 하면서 꼭 합격해보도록 해요. 안녕.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가? 네. 시작하기 전에 뭐 눌러야 돼? 구독, 좋아요, 꼭! 자, 두피 및 모발 관리. 여기 가가가 그려준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때는 안경 낀 모습이었네요. 네. 가가한테 혼내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한테 혼내는 거니까 빨리 필수 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 암기라고 되어 있는 이모티콘이 있는 것을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챕터 8 두피 및 모발 관리. 두피 관리의 정의는 뭐야, 가가? 두피 관리란 스캘프 트리트먼트라고 한다. 스캘프가 뭐야? 두피. 두피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피 관리입니다. 자, 효과로는 두피 노폐물이나 비듬 등을 제거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해줘야지 모발도 건강한 모발이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모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나 비듬을 제거하는 역할을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어내는 게 아니고 지문을 이용해서 두피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고 모발 쪽으로 가서 샴푸링을 하는 것이 요새 탈모가 되게 많잖아요. 탈모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이제 두피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종류에서 보면 플레인, 오일리, 드라이, 댄드러프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샴푸에서도 그때 봤지만 똑같이 샴푸에서도 요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별로 틀리게 쓰라는 얘기예요. 댄드러프가 뭐야? 또 읽을 거야? 비듬. 또 컨닝해서 읽었네, 그새. 댄드러프는 비듬, 그 다음에 스캘프는, 두피에 지방이 부족해서 두피에 이제 건성 피부에 사용하는 거고, 오일리는 지성이고, 정상은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우리 요거트도 플레인은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정상. 이거는 타입별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자, 시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어떻는지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블러싱 해서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두피 스케일링 하고 샴푸하고 영양 공급 주고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발 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헤어 트리트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헤어 트리트먼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발을 영양을 넣어주는 방법과 또 어떻게 넣어주는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모발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는 헤어팩이나 컨디셔너 이런 것들이 모발 안에 넣어줘서 이제 모발이 좋게 만드는 거고,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머리가 이렇게 여기 낙상해도 돼? 네.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죽삐죽 돼 있으면 이게 펼쳐져서 모발이 잘 빠져나가겠지. 네. 그래서 이 삐죽삐죽 된 것을 단면을 깨끗하게 잘라주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신징이라고 불을 태워서 그을려주는 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리핑은
목표피가 손상되거나 갈라진 부분을 영양분이 빠져나가므로 갈라진 부분에 잘라내서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걸 그냥 클리핑이 반듯하게 잘라주는 것을 클리핑이라고 하고, 신징은 어떻게? 불태워요. 모발 끝을 태워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징입니다. 그래서 모발을 좋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뭐가 있다고? 트리트먼트, 클리핑, 신징. 응? 아니, 크게 분류해서 모발 안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네. 가가는 맨날 보는 것만 컨닝해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넣어주는 거는 팩하고 컨디셔닝,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클리핑 신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의 원인이 보면 젖은 두발을 헤어드라이기에 높은 온도로 급속도하게 말리는 경우,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브러싱이나 백코밍 하는 경우. 나 진짜 이거 두 개 많이 하는데. 오랜 야외 활동으로 인해 자외선,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면 모발도 건조해져요. 그래서 모발이 더 이렇게 손상되는 것을 그러니까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더 트리트먼트를 잘해줘야겠죠. 그죠? 네. 바닷물이 연번에 수영장이나 표백 등에 충분히 씻어내지 못했을 경우,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모발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잦은 모발의 염색 시 퍼먼트 시술에 의한 약품 처리를 했을 경우. 우리가 뭐 미용을 하는 것 자체가 모발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죠? 네. 자, 컬러. 빠밤. 컬러. 챕터 9. 컬러입니다. 컬러는 우리도 컬러 되게 많죠. 가가도 지금 컬러 했죠. 가가는 무슨 컬러 했어요? 가가는, 자, 요렇게 가가는 보라색 컬러를 했습니다. 자, 가가. 저희는 수시로 컬러를 하고 탈색을 하고, 그래서 모발의 변화를 컬러로 많이 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염색에 보면 헤어 컬러는 모발의 착색 또는 탈색을 해서 명도와 채도를 변화를 통해서 염색과 탈색으로 구분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컬러는 우리는 뭐 했어? 가가머리는? 보라색. 아니, 둘 다 했잖아. 탈색하고 채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염색을 했죠. 네. 자, 이쪽에서 염색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또 우리 구독자들 중에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문제 나오는 것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 맘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건 자르시고 들을 건 들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학의 설명이나 책 부분에서는 합격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을까? 빠밤. 자, 염색의 구분에 보면 헤어 다이, 헤어 틴트, 헤어 터치업. 헤어 다이는 뭐야? 착색하는 거. 응? 착색시키는 거, 머리에. 헤어 틴트는 색조를 만드는 거. 헤어 다이 터치업은 염색을 한 후에 새로 자른 모발에 염색. 이건 뭐야? 다른 말로 리터치. 니 진짜 니 너무 보고 얘기해. 뿌염이라 하잖아. 니 어디서 리터치 이런 얘기는 뭐 전문 용어니까 미용하는 사람들 우리 진짜 전부 다 뭐 뿌염이라 하지. 니 언제 리터치를 했습니까? 우리 가가는 너무 맞아야 돼. 가가는 진짜 너무 이렇게 컨닝의 여왕이다 진짜. 아유 진짜. 염색 시술 시 기본 조건은 온도 몇 도야? 바람이 없는 22도에서 30도래.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염색 시간은 손상 모발, 정상 모발, 발수성 모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손상모는 15분에서 25분. 가장 빨리 된다고요. 정상 모발은 20분에서 30분. 발수성 모발이 뭐야? 막 그거 뭐? 한 구멍에 막 모발이 막 여러 개 나는 거. 우리 가가가 이게 컨닝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마음, 이게 이런 모습이 가가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대답하는 모습은 가가가 컨닝했을 모습이고, 한 모발에 여러 개가 나는 게 발수성이라고.
와,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발수성 모발은 모발 안에 그 모발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튼튼한 모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염색도 잘 안 되고 그다음 펌어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강모를 발수성 모발이라고 해요. 자, 발수성 모발은 30분에서 40분 방치 시간을 길게 한다. 근데 사실은 이 레시피는 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평준화된 거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레시피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염색약에 보면 레시피를 적어놨어요. 근데 대부분 건강 모발에 관한 레시피를 적어놨지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20분에서 15분이니까 5분 간격이 틀려지네요. 그죠? 그러면 5분 빨리 헹구고 5분 빨리 늦춰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쓰는 염색약의 그 레시피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헤어 스티머나 타월을 준비해서 사용하면 더 좋겠죠. 자, 염색 시술 방법의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어떻게? 사전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중성 샴푸하고. 왜 중성 샴푸 할까?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 가가 아무리 읽어도. 왜 중성 샴푸 하냐고요? 응. 아니, 알고 있어. 가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재미가 있지. 가가 맨날 첫날 컨닝만 하고. 중성 샴푸 왜 중성 샴푸 할까? 자, 얘기해봐. 아무 막말이나 해봐. 두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두피? 이렇게 한다. 지금 모발하고 있는데 두피 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가가 두피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알칼리로 가면 모발이 어떻게 돼? 안 좋아요. 손상되고 막 날아가지. 산성으로 가면 좋아요. 매끈매끈해지. 중성은 보통이지. 중간. 중성인 상태가 모발이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가가같이 탈색 모발은 알칼리일까 산성일까? 써야 되는 제품이요? 아니 가가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상태가 알칼리. 알칼리 상태에서 뭔가를 안 좋아진 상태에서 뭔가를 더 집어넣으면 얘가 약을 흡수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시적으로 중성화를 만들어 준단 말이야. 중성 샴푸를 써서 그래 놓고 뭔가의 제품을 투여를 하면 훨씬 안정화된 상태에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컬러의 발색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하는 거는 우리가 패치 테스트, 뭐 모발이 어떻는지,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중성 샴푸는 모발을 안정화를 시켜놓고 다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 두피, 콜드크림 도포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두피 착색되는 거 방지. 그렇지.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간은 왜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간은? 머리 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컬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테스트를 보는 거야.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보통은 모발 뿌리부터 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세치 커버 염색 외에는 일반 염색 못 내기는 그러면 그 바디 부분의 머리가 어느 정도 컬러가 나왔을 때 뿌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모제 도포가 들어가고 연화제 사용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방치 시간이 있고 산성의 균형 린스를 사용한다. 왜냐면 왜 산성 린스를 사용할까? 머리가 알칼리 성분으로 막 상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산성으로 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거지. 그지? 부들부들하게 해주려고. 자, 사전 패치 테스트 보면 패치 테스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부에 바르는 거.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는 거 피부에 발라놓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도포 후에 하는데 팔꿈치 안쪽, 귀 뒤 이렇게 바른대. 사실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옷 알레르기 있어요? 옷나무라는 게 있어, 옷나무. 옷나무. 그게 염색약 안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색약이 있으신 분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안 해도, 패치 테스트를 안 해도 염색약 알러지가 있을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착제로 도포하는 방법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염색 시술 시 주의할 사항은 연모제 사용 시 피부에 반응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두피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염색할 때 시술을 중단하고, 뭐 원형 탈모 남았죠? 그런 거 여드름이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두피가 울긋불긋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중단해야겠죠. 시술자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되며, 퍼머넌트 시술 시 일주일 후 어떻게 염색을 해야 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두피나 모발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와 염색하 동시에 할 때는 펌부터 해야 된다고 했지. 왜 그럴까? 여기 적어놨네. 색소 변색도는 탄력에, 왜냐면 염색약에 뭐가 들어가 있어. 펌제도 탈색, 그 탄력에 이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염색약을 한 거를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일제가 그 결합을 끊어 놓는 데 있잖아. 네. 그런 모발 안속까지 침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염색약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침투한 염색약도 바깥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그렇다고 펌이 아주 안 풀리진 않지만 꼭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 때 염색약에 들어가는 일제와 이제가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산화제, 산화제잖아. 근데 펌 할 때 이제 뭐예요? 중화제. 중화제 안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산화제가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펌을 하고 염색약을 바르면 펌이 걸려요. 네. 해봤어요? 네. 언제요? 대표님. 펌을. 자, 염색 전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연결해서 하면 두피 손상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일주일을 이제 시간 타임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염색 전 샴푸는 두피 손상 없이 하는 것을 이제 주의해서 사용하고, 염색 시술 후에 컨디셔닝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객의 기록 카드를 적고 그 다음에 연모제 냉암소에 봉환. 연모제는 차가운 곳에 봉환한다. 어둡고 네.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한다. 염색약은 일시적 연모제가 있고 반영구적인 염색약이 있어요. 일시적인 연모제는 어떤 걸 일시적인 연모제라고 할까요? 또 막 진짜 컨닝짜리 하고 있네. 일시적인 연모제를 뭐를 일시적인 연모제라고 해요? 이게 진짜 잠깐 동안. 그럼 뭐가 있어? 컬러 스프레이. 응, 그래, 맞아. 그 다음에 크레용, 그 다음에 파우더, 이런 컬러 린스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반영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염색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컬러 린스, 프로세싱 샴푸, 산화 연모제, 컬러 크림 등이 있습니다. 자, 영구적인 연모제에 보면 식물성 연모제가 있고 금속성 연모제, 유기화합성 연모제로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자, 유기화합성 연모제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연모제예요. 자, 일제와 이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제는 알칼리제야. 알칼리제는 뭐야? 모발을 어떻게 만들어? 상하게 만든. 상하게 만드는 거야. 상하게 만들어야지 그게가 여기에 모발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빼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겠죠. 인공적으로. 그 다음에 산화제는 가산화수소 모발을 침투해서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기, 탈색시키기도 하고, 그 역할에서 일제와 이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색을 넣는 거예요. 자, 탈색의 원리와 종류에 보면 탈색은 어떤 거를 탈색이라 하죠? 색을 빼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일제와 이제로 나눌 수 있는데 주성분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래서 역할은 가산화수소를 분해를 촉진시켜 가지고 묘포피를 연화시키고 팽창. 그래서 우리가 탈색제 하면 부글부글 끓지. 네. 부풀어 오르지. 팽창시켜서, 물론 그 역할로 모발을 팽창시켜서 모피질에 있는 산화제를 침투해서 도와줘서 산소화 발생시켜서 산화제를 분해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pH를 조절하고 안정제의 약상성 pH를 중화할 수 있다. 일제의 알칼리제의 역할입니다. 이제의 알칼리제의 역할은 주성분은 과산화수소예요.
돼요. 가산화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만나니까 얘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케라틴을 약화시켜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모발색을 밝게 만드는 게 이제의 역할이에요. 암모니아가 색소를 빨리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 역할? 이제 색소를 빨리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없으면 물론 이 아이 혼자만 해도 어떤 거에 색깔은 침투될 수 있는데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그리고 밝은 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팅은 이젤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되게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제와 이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탈색의 성분이면서 염색을 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가산화수소. 이제의 가산화수소를 보면, 3%, 6%, 9% 이거를 볼륨으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건 12%까지, 36%까지도 나와 있어요. 근데 9% 이상이 되면 이 아이는, 연습 모발. 그러니까 사람 모발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6%까지를 하고 이게 안정화돼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6%.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세치 커버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전에 컬러링 하는 거 색소 넣는 거 아까 이제 안 적는다는 거. 코팅 같은 거는 3%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9%는, 우리는 9%도, 선생님 9%도 사용해봤고 12%도 사용해봤는데, 이 아이는 사람한테 썼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숙련대 기술자가 되지 않으면 발랐을 때 모발이 타버리거나 찌그러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약처나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6% 산화제 있고 이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탈색제 종류에 보면 분말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고 오일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것은 분말 타입을 쓰고 있죠. 네. 탈색 시술 시 주의할 사항은 탈색 후에 모발에 케라틴이 빠져나가서 다공성 모발, 발수성 모발은 뭐야? 꽉꽉 채워져 있는 거. 다공성 모발은 뻥뻥 뚫려 있는 거지. 이건 알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걸 컨디셔닝을 해야지 얘가 모발이 그 안에 단백질로 채워져서 모발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는 탈색 후에 일주일 후에 진행을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탈색은 시술 전에 혼합 사용하고 남은 탈색제는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보통 15분이 지나면 우리가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색채 이론에 보면 색채는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를 색채에서는 보색만 알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색을 보면 어떤 게 보색은 반대되는 색깔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초록색의 보색은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의 보색은 노랑, 파란색의 보색은 주황색의 보색은 파랑.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노란색,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레드 이걸로 모든 색을 만들어내잖아. 아, 그린은 아니다. 네. 노란색 이거 3색으로 만들어낸대. 네. 그죠? 3색으로 만들어내서 이 사이 색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색상을 하는 게 염색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녹색의 보색은 빨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엄청 달려왔어요. 그죠? 네. 오늘 가가의 실체를 다 알았어요. 가가가 이때까지 컨닝만 하고 자기가 다 아는 척 했는데 다 뽀록났어. 그래서 가가가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선생님들도 보셔가지고 이제 가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모두 다 합격!